이번에 알티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제 얘는 지우고. 근데 알티세 무슨 말 써놨어요? 이건 1, 2월 때 설명하지 않고. 뭐 써놨어요?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혹시 써져 있어요? 어? 상대적 자율성. 그러면 얘는 이제 좀 치울게요. 얘를 치우면 이제 얘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써먹어야 되는데, 알티세의 상대적 자율성이 뭐냐면, 자, 상대적이야. 절대적 입장이 아니고, 여기서 상대적은 뭐냐면, 나름. 이따가 내일 공부할 또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상대적은 작용과 반작용의 상대적이라는 입장이라면, 여기는 절대적이지 않은 나름의 자율성을 갖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알티세를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필기노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필기노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필기노트. 필기노트 19쪽에 있어요. 자, 아까 하부 구조론이 있었고, 하부 구조가 있었고, 상부 구조가 있었죠. 그렇죠? 하부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고요. 상부 구조는 정신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하부 구조에 따라서 학교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미리 결정되어 버린다. 이게 하부 구조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볼스 킨틴스가 하부 구조론적 관점이에요. 있는 자 없는 자에 따라서 가르칠 게 달라지고,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물질적 관점에서 있는 자 없는 자 나눠지고 가르칠 게 이렇게 결정되고, 그게 나타나면 아까 칠판에 썼던 거 노동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볼스 킨틴스가 완벽한 하부 구조론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 알투스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상대적 자율성을 얘기하는 사람 이전에 다른 걸 얘기했던 사람인데 생각이 조금 더 진보했어. 잘 보세요. 이게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좀 잘 봐봐. 이 알투스의 상대적 자율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예. 이게 뭐냐면 볼센 긴틴스의 대응 이론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ET 경제 재생산에 대한 대안. 그럼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알투스의 상대적 자율성 갖고 설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잘 봐봐. 자, 칠판 보세요. 이 볼센 긴텐스 갖고 설명하면 칠판 보세요. 고등교육에서는 리더십을 가르쳐서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친다 그랬잖아. 초등교육에서는 복종을 가르쳐서 다시 노동자가 다시 노동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조금 이따 이제 학교를 얘기할 때 그 이념적 국가기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좀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얘를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잘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나름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결정되도록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부 구조론을 설명하는데 학교가 재생산 역할을 한다면, 잘 들어, 재생산 역할을 한다면, 왜 재생산 역할을 하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는 자들의 유리한 것들을 가르치고 없는 자들의 이렇게 당연한 걸로 가르쳤잖아. 그 생각을 바꿔서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해 라고 교사가 가르친다면 학교는 재생산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야? 학교도 나름 하부 구조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말을 바꿔서 상부 구조론적 관점에서 학교가 나름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다른 거를 가르친다면 재생산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알투이스의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해돼서 왜 이 알투이스의 개념이 볼센 킨틴스에 대한 우리 ET로서의 사고인지
그것만을 가르치지 말고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거를 가르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창의성을 말살하지 말고 리더십을 말살하지 말고. 이해되셨어요? 자, 책을 읽어볼게요. 교사의 역할이에요. 교사의 역할. 알투이스. 1번 알투이스는 학교 교육과 생산성의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 실천 단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체 요구엔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2번 그 얘기고 3번 보세요. 그는 전통적 마르크스 이론에서 상부구조의 한 부분을 정도로 취급했던 국가를 국가기구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그가 말하는 국가의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념적 국가기구가 있대. 잘 봐봐. 억압적 국가기구는 총칼 갖고 하는 거예요. 이념적 국가기구는 학교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그 밑에 한번 볼 거예요. 즉 4번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동그래 5번부터 볼게요.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념적 국가기구. 억압적 국가기구는 마르크스가 국가라고 말할 때 얘기했던 건데 사법제도, 군대, 경찰 이런 것들이에요. 억압. 근데 이념적 국가기구는 뭐냐? 종교, 교육, 우린 지금 교육을 보려고 그래? 교육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뭐래요? 광범위한 가치와 관련됐다. 무슨 말이냐? 학교는 교육은 이념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맞아 안 맞아? 교육은 이념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때 이념은 누구 거였어? 있는 자들 거였지. 그렇지. 그래서 학교를 이념적 국가기구로 가는 거야. 총칼에 의해서 학교를 유지할 수도 있고 사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념을 통해서도 사회를 유지할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서 사회를 재생산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가르칠 수 있지. 그럼 학교가 이념적 국가기구라면 그 이념에 퀘션 마크를 붙이고 꼭 이것만 가르쳐야 되나? 라고 교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상대적 자율성이에요. 학교가 이념적 국가기구라면 강압에 의해서 경찰과 사법제도가 국가를 유지하는 억압적 국가기구긴 하지만 학교가 이념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재생산이지. 그러니까 학교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이념적 국가기구라 봤어. 그럼 어떻게 필요하다? 학교 자체가 나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재생산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학교 자체가 국가기구니까. 총칼 든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이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쇠뇌교육 어떻게 보면 이해되셨어요? 말뜻? 그래서 다시 위에 올라가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 즉 재생산되기 위해선 잘 봐봐. 억압적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이념적 국가기구가 작동해야 되며 맞죠? 이념적 국가기구가 작동해야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재생산될 수 있다. 교육은 이념적 국가기구 한 부분이지만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의무적 교육 제도야말로 강력한 재생산의 장치다. 그러면 의무교육기관에서부터 혹시 다른 거를 가르친다면 사회 재생산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알티스의 얘기예요. 그래서 알티스의 얘기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뒷페이지 가로 2번의 상대적 자율성에 동그라미 3번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 이론과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 가능성 주장은 앞으로 교육 사회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될 것인데 예컨대 의무 교육기관인 초등학교가 볼서 킨테스가 주장하는 복종이나 시간 함수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하류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단순히 학교가 재생산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우리 교사들의 완벽한 역할이에요. 재생산? 맞아. 재생산 돼. 학교는 없는 자들에게 불리해. 근데 교사가 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거야. 거기다가 교육과정 재구성. 그래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 결국은 우리 교사들한테 주어진 역할이 그런 관점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견 감소 다문화 교육에서도 있었잖아. 그러면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거 걔네들의 문화도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 교육과정 재구성도 알티스적 관점에서 사회, 재생산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